네, 전략주 AS 시간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방송 중에 추천드린 종목들에 대해서 또 어떤 전략 필요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백승화 대표님의 전략주 AS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어제 지난 방송 추천주였던 5월 11일 오늘 매수했던 무화학입니다. 항상 지난 방송 추천주 제일 첫 번째로 AS 해주고 계신데요. 무화학 오늘 4% 장중 상승, 마감도 3% 넘게 오르면서 거래 끝이 냈습니다. 자세하게 전략 들어볼까요? 일단 제가 어제는 이제 무방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종목명을 알려드리지 않았고 종목에 대한 힌트만 드렸는데 좋은데이 이런 이제 저는 사실 좋은데이를 먹어본 적은 사실 없어요. 이게 경남권에서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부산, 경남, 울산권 이쪽에서 이제 밀착 경영을 해서 그 경상도 쪽에서 이제 주류 판매를 많이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좋은데이 딱 좋은데 그 매화수 뭐 이런 이제 술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를 판매를 하면서 영업이익을 많이 내는 회사고 저는 이런 종목들을 접근을 할 때 재료가 있는가 그리고 이제 세력들이 있는가 이 유무를 굉장히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제가 이런 종목 중에 기억이 나는 게 상신전자라는 종목 한번 이제 강하게 수익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 종목 뭐 하는 종목인지도 아무도 모르고 요구 아래서 제가 추천을 했었을 때 이거 왜 추천하냐? 이거 올라가는 거 맞냐? 막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 많았었거든요. 이러고 나서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나니까 지금 보면은 여기 색칠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혹시? 이 구간에서 제가 추천을 했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이제 앞자리 4자로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제 앞자리가 7자가 됐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왔던 종목인데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자리들이 있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 힘이 느껴지는 종목들이 있다. 무학 같은 경우도 최근에 그런 자리에 있어서 제가 한번 어제 추천주로 가지고 와봤고요. 이런 종목들은 사실 제가 이렇게 공개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고 거래량이 많이 없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게 또 큰 비중을 싣거나 이랬을 때는 또 위험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제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고 이 종목 매도가나 뭐 손절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 다 노란톡방에서 같이 소통하면서 이야기해보고 있으니까 무학 관심 있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린 뭐 목표 수익은 5%, 10% 정도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보여지니까 지금도 매수 가능한 영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자세한 전략은 노란톡방 오시면 또 이야기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화학에 대해서 현재도 매수 가능하다 의견 주셨고요. 목표 수익률까지 홀딩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3월 3일에 매수했던 인성정보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거래량 나오면 상한가 마감을 했고요. 이 헬스케어 사업부의 미국 관련 참여 소식이 좀 주가 오름세를 보인 것 같은데요. 인성정보도 어떤 전략 주실까요? 저는 이제 원격 의료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또 많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당시에 추천드렸을 때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이제 정부죠. 정부가 소아과 의무 설치 이런 이슈 나오면서 3월 달에 잠깐 꿈틀했던 영역이 있었어요. 저는 3월 달에 바로 갈 줄 알았는데 3월 달에 워낙 강했던 거 다들 아시죠? 에코프로를 필두로 한 2차 전지. 2차 전지 완전히 수급을 뺏기면서 이 종목이 관심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구간에 다시 한번 뉴스를 받으면서 올라가고 있는 영역이에요. 이 뉴스가 나올 때 올라갈 수밖에 없고 세력들이 들어와 있는 종목들을 매매했을 때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성정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구름대 아래 구간 2,200원, 300원 구간에서도 AS로 한번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 구간에 있을 때보다 올라오면 더 많이 갈 수 있다. 비싸더라도 비싼 자리에 안전하게 확인하고 그때 매수하실 때 더 단기간에 큰 수익을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주중에도 그런 자리들이 몇 번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거래량 터지면서 더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는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 꼭 관심 있게 살펴보시고 안 좋다 할 때는 왜 안 좋다고 말하는지 좋다고 할 때는 왜 좋다고 말하는지 그 이유를 같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수요일 날 공개 방송도 하고 야간 방송도 같이 하는데 그럴 때 이제 같이 참여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노란톡방에서 제가 수시로 이런 질문들도 많이 받아드리고 여러분들과 소통 많이 하고 있으니까 노란톡방에 오시면 이런 인성정보 같은 경우도 AS 받으시면서 큰 수익 보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성정보 최근 구간에서 뉴스 받으면 다시 주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방 열려있고 꼭 관심 있게 보자고 당부해 주셨네요. 다음 종목은 4월 27일에 매수했던 내장재 제조업체 두올입니다. 지난주부터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추세선 이탈했다가 다시 터치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강보합 마감되는데요. 두올도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저는 자동차 부품주를 정말 몇 개를 추천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제 전문가님들, 다른 전문가님들은 이제 막 자동차 부품주 주목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미 수익률을 깔고 있는 종목들도 40%, 50% 낸 종목도 굉장히 많죠. 그리고 실제로 노란톡방에서도 많이 말씀드리고 있고 이렇게 올라가기 전에 왜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2차 전지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면 2차 전지는 결국 전기차 배터리예요. 전기차의 심장이라고 볼 수 있는 배터리고 그거를 많이 생산을 해서 완성차 업체
현대차랑 기아도 잘 나가잖아요. 최근에 현대차와 기아가 잘 나가고 1차 벤더들, 두올은 이제 내장재 업체인데 자동차 부품주 중에 많이 안 간 것들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래량이 많이 터졌는데 이 바닥 구간에서 세력이 들어온 종목들, 그리고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가는 종목들 편안하게 매수해놓고 기다리면 큰 수익들 다들 볼 수 있으니까 두올도 지금 딱 매수가 부근이거든요. 조금만 기다려도 돼요. 뭐 일주일, 2주일 늦는다고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꼭 올라가는 종목 보고 막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가는 종목에 열광하면서 매수를 했다가 윗골이 달리고 물리는 경우도 있고, 특히나 최근에 이제 에코프로 70만 원, 80만 원대 물리신 분들 오늘 이제 6% 떨어지고 얘기 나오니까 정말 걱정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고점에 매수하는 것과 저점에 매수하는 것, 그리고 완전 바닥에서 사는 것과 추세를 돌리는 자리를 알고 사는 것, 그런 것이 이제 전략이다.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여러분들께 수익 찍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방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이 두올도 관심 있게 보시면서 지금 당장도 매수 가능한 가격이니까 앞으로 또 관심 있게 보시면서 수익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올 현재 매수 가능하고요. 역시나 목표가까지 보유로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2월 24일에 매수했던 자동차 부품주 또 나왔습니다. MS 오토텍인데요. 지난 4월 말에 AS제 전략 가능하다 의견 주셨습니다. 이전에 30% 넘는 수익률 달성을 했고요. 이번 주 월부터 주가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약보합 마감됐지만 MS 오토텍도 마찬가지로 상방 더 열려 있죠. MS 오토텍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이미 수익을 네. 사실 저는 이거를 이제 천천히 보면서 2월 말에 추천을 드릴 때 바로 갈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었어요. 네. 근데 말씀드리자마자 다음 주엔가 10%가 넘게 올라가면서 3월 8일 이 구간대에서 제가 AS를 드릴 때 이미 목표 수익을 달성했는데 이거는 걱정하지 마셔라. 더 갈 거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시가총액이 2,600억이거든요. 이 재무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께 늘 말씀드리는 거. 재무는 근본이다. 기업의 실적은 근본이다. 근본이 없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매출도 없고 적자 기록하면서 뻥튀기 되어서 주가가 막 시총 1조, 뭐 2조 이렇게 올라가는, 특히나 제약바이오 쪽에 그런 헛풍선이 들어간 그런 기업들이 많은데, 이런 자동차 부품주들은 실적이 엄청나요. 매출액이 2조가 넘습니다. 매출액이 2조 넘고 영업이익 600억, 500억, 1,400억, 1,500억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적 기업이 시가총액이 2,600억밖에 안 난다. 그러면은 이 종목은 당연히 매수 메리트가 있겠죠. 실제로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대차, 기아, 이 현대차와 기아 완성차 업체 자체가 업종이 좋기 때문에 이 따라가는 기업들, 1차 벤더들을 위주로 관심 있게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올라갈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매도 의견도 드리지 않고 있는데, 더 올라가고 이제 수익률이 32%, 40%, 50% 올라갈 때 차분히 수익 즐기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종목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노란톡방 많이 참여해 주셔서 여러분들 다 같이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실적 받쳐주는 기업 MS 오토텍, 현대차, 기아 수혜 받으면서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동일하게 의견 주셨습니다. AS 진행해주신 백승화 대표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종목에 대한 더 자세한 전략을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백승화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 QR코드 통해서도 입장 가능합니다. 네, 그럼 골든마우스 전문가님의 전략주 AS 들어가 볼 텐데요. 네, 첫 번째 종목입니다. 4월 28일에 매수했던 아세아텍입니다. 매수 이후에 주가 상승 횡보 보이면서 좀 꾸준히 야금야금 올라가는 추세 보이고 네. 있습니다. 오늘도 강세 마감됐거든요. 네. 재건 농기계 관련주 아세아텍 한번 리뷰 들어볼게요. 아세아텍 이제 또 모내기 철입니다, 여러분들. 네, 모내기 철이라서 이제 농기계 관련주들을 우리가 매수를 안 할 이유가 없어요. 매수를 네. 안 할 이유가 없고, 사실상 월봉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항상 이제 큰 틀을 볼 때는 월봉의 흐름을 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아세아텍 같은 경우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백승화 대표님께서도 방금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제 기업의 재무가 이제 이게 튼튼한 친구들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세아텍 같은 경우에 보면요, 영업이익 측면 자체에서 18년부터 이제 21년도까지 영업이익이 36억에서 59억 정도 이제 두 자릿수 영업이익을 내고 있었던 친구가 22년도에 들어서면서 139억의 그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버렸어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영업이익 자체가 지금 2.5배 정도가 증가를 한 상태인데 주가 자체는 어디냐? 바로 아직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았죠. 지금 네. 보시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상당히 되게 웃긴 얘기인 거예요.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지금 보면은 영업이익이 2.5배, 그러니까 139억 정도로 지금 2.5배가 증가를 했는데 주가 자체는 아직
주가가 그 영업이익이 상승하지 않을 대로 다시 회귀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아시아텍 같은 경우에 수익권에 있기 때문에 네. 굳이 우리가 그냥 무난하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더 좋은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오늘 좀 우리 노란톡방 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좀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시를 하나 드려드리면 여러분들. 네. 자,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이고 인류 기업이라고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쵸.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다 물어봐도 삼성전자는 어떤 기업이야라고 하면은 최고의 기업이지, 네. 1등 기업이지라고 말을 해요. 네. 근데 좋은 회사는 맞고 좋은 기업은 맞아요. 근데 주식적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게 또 좋은 주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매수를 하냐에 따라서 좋은 주식이 될 수가 있고 나쁜 주식이 될 수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근데 특히나 이런 아세아텍 같은 경우에 지금 기업 그 실적 측면에서 증가를 했는데 주가는 회귀를 했어요. 그러면 아직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편안하게 목표 수익률까지 홀딩하시길 바라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세아텍 실적은 증가하지만 주가는 저점 위치 구간으로 역시나 목표가까지 안정적으로 보유 의견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지난 방송 추천주였습니다. 5월 10일에 매수했던 테림포장, 재지 펄프 관련주이고 인플레 관련주의 네옴시티까지 엮여있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오늘은 소폭의 약세이지만 거의 비슷한 구간에 있습니다. 수익권에 있습니다. 테림포장도 어떤 의견 주실까요? 저는 오늘 조정을 네. 받아서 더 좋더라고요. 다시 또 싸게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네. 항상 네. 어떤 지표든 간에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그 지표를 찍는 지표는 없어요. 네. 근데 그런 지표가 딱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지표는 부동산 지표예요. 왜냐면은 부동산 그 지표를 보면 사실상 부동산은 이제 어떻게 보면 총알이 되게 많이 필요한 그 매물이고 네. 그리고 이제 매물 자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부동산 지표는 확실히 그 매매 하나하나가 이렇게 치고 올라가고 하는 폭들 자체가 커요. 근데 부동산 지표를 떠나서 다른 지표들을 보면은 한 번에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지표들은 거의 다 없습니다. 항상 상승을 했다가 하락을 해주고 계단식으로 상승을 하거든요. 근데 테림포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번도 흐름이 잘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제가 2달 전부터 말씀드렸던 섹터가 리오프닝 화장품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친구들이 뭐냐면 제가 우리 오늘 2대1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지만 화장품 쪽 다음으로 수혜받을 수 있는 쪽 이제 물류 쪽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재지 관련주들까지도 여러분들이 같이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재지 관련주 친구들 보면은 제가 좀 안타깝게 그 이 펄프 가격 지수를 좀 갖고 왔으면 좋았을 텐데 네. 그러니까 이거를 준비를 제가 못했어요. 근데 제가 말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펄프 가격 자체가 지난해 5월부터 해서 현재까지 1년 동안 계속해서 지표가 상승을 했어요. 펄프 가격 자체가. 그러니까 이 재지 관련주 친구들에게 있어서 실적면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테림포장 같은 경우에도 목표 수익률까지 여러분들께서 잘 보유를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림포장 펄프 가격 상승 추세로 재질 관련주 실적 좋아질 것으로 의견 주시면서 보유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4월 19일에 매수했던 화장품 용기 관련주 연우와 함께 4월 12일에 매수했던 관련주 P&K 피부 임상 연구센터 함께 AS 받아볼 텐데요. 어제 두 종목 모두 동일하게 이런 중국의 임상 인정 요청 소식과 함께 화장품주 가운데 실적 좋은 종목들 훈풍 불면서 오름세 보였잖아요. 네. 한번 전략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연우도 그렇고 사실 P&K 피부 임상 연구센터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두 종목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대만 이슈로 인해서 조정을 받았어요. 네. 얘네들이 조정을 받았어요. 근데 네. 그때가 이제 저가 매수의 찬스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잘 생각해 보시면은 자 중국 리오프닝 화장품 관련주 친구들이요 지금까지 흐름이 나온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서 이 소비재 쪽에서 매출 자체가 0이었단 말이에요. 0이었는데 지금 중국뿐만 아니라 사실 전 세계 모든 각국이
리오프닝을 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해제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올해가 2023년 올해가 좀 어떠한 해냐면은 좀 의미가 있어요. 코로나 3년 4개월 정도의 그 코로나 시기가 끝나고요. 처음 맞이하는 여름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3년 4개월 동안 어떻게 보면 묶여 있었는데 그게 이제 자유롭게 해방이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리오프닝 하면 사실 리오프닝 이꼴 하면 중국을 떠오르는데 그 중국만 이렇게 떠오를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들. 이제 뭐 미국도 떠올라야 되고 일본, 중동, 뭐 유럽까지 같이 떠올려야 되는 이제 리오프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제 불황 속에서도 사실상 그 어떻게 보면은 고가의 명품 화장품들은 계속해서 잘 팔리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제가 그냥 좋다라고 제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숫자로 나오고 있는 그 섹터군들이 리오프닝 섹터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연우도 그렇고 P&K 사실 이 P&K 피부 임상 연구센터를 한번 먼저 보면 좋은데 이제 조정을 받아주고 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P&K 피부가 이제 14%까지도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한번 상승 흐름이 나왔다 해서 끝이 아니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시작인 겁니다. 이제 시작. 리오프닝 화장품. 근데 이제 화장품까지 이어져가지고 물류 쪽도 같이 보셔야 되고 제지 관련주까지도 같이 보셔야 된다는 점 좀 강조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우도 그렇고요. P&K 피부 임상 연구센터도 그렇고 무난하게 여러분들이 잘 홀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연우와 P&K 피부 임상 연구센터 함께 들어봤습니다. 중국뿐 아니라 각국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리오프닝이고요. 어제 상승 추세가 끝이 아닌 시작으로 앞으로도 더 상방 전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물류와 제지 등도 언급해 주시면서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종목 중에 하나 가격 전략 변경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요일 날 AS에 드렸긴 하지만 소프트센에 대해서 목표가 기존 2,150원에서 액면 분할 이후로 840원 정정되었고요. 그리고 손절가도 1,660원에서 이번에 580원으로 정정된 점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AS 도와주신 골든마우스 전문가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전략들 더 알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골든마우스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 QR코드 통해서도 입장 가능합니다. 저희 다음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도 8시 골든마우스 전문가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향긋한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옵니다.